안녕하세요.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. 글쓰기 강의에서 매번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? 라고 하는데요.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글은 일단 써야 한다는데요. 꾸준히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 글로써 말을 준비해두면 말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. 네, 강원국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예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처음에 진행할 때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. 이렇게 좀 저랑 며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으세요? 글쎄요. 요즘에도 강의를 가면 네. 그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네. 라디오에서 잘 들었다고. 네네. 왜 안 하시냐고 지금은. 간혹 있고요. 아마 그때 무슨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면 다 제 주변 사람들일 겁니다. 예, 겸손의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. 8년 동안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어요.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더라고요. 들어보니까.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난 이분들한테 이런 점을 배웠어. 이런 게 있다면은요? 많은 거 배웠죠.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.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세요. 네, 연설문도 마지막까지 굳히시는.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. 예. 끝까지. 끝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보는 거. 그리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거. 네네. 뭐가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. 예. 뭐 그 당시 뭐 재보선도 많았고 늘 안 됐어요. 그럴 때 그걸 붙들고 연연하고 막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딱 털어요. 네. 어쩔 수 없다.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습니다. 예. 또 하나는 공부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. 이제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아직 제가 흉내조차 못 내는데 굉장히 이타적입니다. 두 분 다.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그렇겠죠. 거고. 예. 그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보면 되게 강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이 네.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. 강하고 되게 공감력도 되게 높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네. 그렇게 뭐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배울 수 있으면은 뭐 다들 뭐 그러겠죠. 그렇죠.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근데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하잖아요. 나중에는 내 글 보고 이제 감탄하고 막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요? 솔직하게.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. 희한하게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.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어떤 강박 같은 증세도 겪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우리 작가님의 모습인데 이걸 사실 글을 쓰면서 이게 해결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 그게 다 글쓰기를 통해서 네.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되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그게 뭐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 우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내가 느끼느냐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건 표현되지 않아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야말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. 그거를 글로 써주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어떤 탄원을 내가 들어주는 게 되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내 심정을 얘가 지금 이제는 알고 있네. 예.
알고 있는 데다 대고 또 그거를 계속 아우성 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럼 알고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글을 써보면 되게 내 감정이 객관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아, 내가 이렇게나 이거 할 일인가 이게? 아,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래 쓴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? 뭐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남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. 네. 야,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. 근데 맞아요. 딱 그 상태가 돼요. 네. 내가 글을 써보면은 내가 이제 타자가 돼서 나를 이제 보는 거죠. 그러면은 늘 글쓰기 전보다는 글 쓴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럴 일이 있으면은 이게 이 감정에 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. 네. 그거를 정해주면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이 지를 알아봐 달라고 자꾸 저는 아우성 치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. 예.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모자무사 네, 모두가 예. 자신의 저도 다 무가치함과 봤습니다. 싸우고 있다 보면서 그 감정시계라는 걸 찾아나요. 그래요. 그래서 아, 이 감정의 실체가 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. 그렇죠. 그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했거든요.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를 때. 그렇죠. 그 정체를 모르고 이게 그럴 때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두렵거든요. 그 실체를 딱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그 실체를 아는 게 이제 정해주는 거죠, 이름을. 네. 너 지금 외롭구나. 너 외로워서 그런 거야. 그 외로운 것은 이런 지금 네가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. 네.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. 글쓰기를 통해서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고 치유를 받으신 거죠. 네. 말하자면. 어찌 보면 책 쓴 과정이 치유 과정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책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네. 하죠. 사실 이제 연설비서관 할 때까지 남의 글을 쓰신 거잖아요. 예, 그 사람이 되어서. 예.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책을 쓰게 돼요. 첫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였고, 회장님의 글쓰기를 그 다음에 내셨고, 이제 내 이름을 걸어서 강원국의 글쓰기. 근데 그 책 한 권 내는 게 사실은 그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하잖아요. 산고에 비유할 만큼 쉽지 않은 건데, 책 한 권 쓰려면 그 뭔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. 그 한 번 쓰려면 엄청 읽으신다고 하던데요. 얼마나. 저는 이제 쉽게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최소한 50꼭지 글은 써야 되거든요. 네. 좀 여유 있게 뭐 7, 80꼭지 정도는 써야 책이 됩니다. 그러려면은 저는 한 꼭지 글을 쓰려면 적어도 책 한 권은 읽어야 된다.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책 한 권 읽고 한 꼭지 글을 쓰자. 예. 그럼 100권을 읽으면 100꼭지를 쓸 수 있다.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하나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하기 책 관련 책을 쓴다. 그럼 말하기 관련 책을 네. 100권을 읽으시면 예. 무조건 씁니다. 말하기 책. 말하기 책 한 권당 글 하나씩만 쓰면 돼요. 하나씩. 그리고 사실은 책을 쓰거나 글을 뭐 잘 쓴다는 사람 중에 글을 안 읽거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. 예. 읽은 사람 중에 못 쓸 수는 있어도 네. 잘 쓴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. 야, 그럼 50꼭지 한 권에 그럼 50권은 최소 50권은 읽어야 한 권이 나온다는 네. 얘기인가요? 지난번에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. 얘기했지만은 그걸 뭐 다 읽지는 않죠. 예. 좀 발췌도 하고. 그렇죠. 예. 중간중간도 읽고. 그러면 목차 보고 네. 필요한 부분,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야지 그걸 뭐 그리고 이게 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100권이 되면 네. 계속 중복과 반복과 이런 예. 게 되고요.
그래서 그렇게 그걸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요. 자꾸 읽다 보면은 앞에 뭐 읽었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지. 네. 이게 많이 안 읽는 사람의 핑계 같은데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얘기하자면 좀 그런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내 이름을 건 글쓰기를 시작하시니까 그 전하고 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지나요? 어떤가요? 그건 뭐 이제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. 네. 저는 주로 이제 제 경험을 쓰거든요. 네. 제 일화, 제 에피소드, 제 스토리, 제 이야기를 쓰니까 그냥 뭐 이게 난데 뭐 누가 시비를 별로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떤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네. 아는 것 중심으로 쓰시는데 그건 쓰기도 저는 어렵고 쓰고 나서 이제 변별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도 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. 정보는 AI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. 예. 요즘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. 네.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서사, 자기 경험,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저는 글이나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게 AI 시대에 AI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원하는 네. 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. 인간의 서사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공급을 해줘야 얘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가 막 뭘 또 네. 하잖아요. 걔가 나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. 알게 되니까 나를 흉내낼 수 있고 내 일을 대신할 수 있고 네. 그래서 나는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어떤 뭐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내 일의 어떤 효율이나 생산성이 엄청나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겠다. 네. 걔가 또 없는 게 감정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인간의 네. 어떤 경험, 느낌, 감정을 내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. 인간이 이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. 그래서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글 쓰는 방법을 조금 팁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첫 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. 예. 누구나 어렵죠. 어떻게 해야 돼요, 시작을?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저는 늘 얘기하는데 머릿속 그 엉켜 있는 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. 네. 실마리가 시작이다. 그래서 실마리 찾는 일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그 저는 이제 늘 첫 문장 어떤 글을 읽을 때마다 뭐 심지어 뭐 어떤 SNS 글을 읽을 때도 첫 문장을 눈여겨 봅니다.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나. 예. 근데 이거를 시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 뭐 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우리 인간이 그 열 몇 가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네. 그 시작하는 방법, 기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첫 문장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합니다. 글을 맨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다. 옛날에 원고지에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네.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.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편집하면 되니까요. 나중에 예. 첫 문장으로 이제 오리기 붙이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첫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첫 문장이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. 그런 첫 문장을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뒤에 나올 얘기들과 이제 무관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꿰뚫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첫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낳고 이게 이어갑니다. 이어가고 뒤로 갈수록 글쓰기가 수월해져요. 수월해져서
그런 첫 문장을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내일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하루 전날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 첫 문장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글 쓰러 갈 때도 이제 카페에 어디 가면서 계속 그 첫 문장을 생각하면서 가서 첫 문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네. 비교적 비교적 수월하게. 예, 비법은 없네요. 근데 저는 예. 저런 노력은 했어요. 뭐 소설의 첫 문장을 다 모아보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칼럼들의 첫 문장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류 작업. 공통점이 있어요? 유형이 있죠. 유형이. 예. 뭐 질문으로 시작한다. 뭐 인용으로 시작한다. 어떤 자기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. 네. 아니면 뭐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.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유형을 좀 학습을 하면 그중에 뭐 골라서 쓰게 되죠. 근데 글을 쓸 때 욕심을 내려놔야지. 욕심 내면 망한다 그러는데. 예, 어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? 사실 욕심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죠. 아니 한글을 모릅니까? 왜 글을 못 쓰겠어요? 잘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. 그런 거죠. 잘 쓰고 싶은. 또 이게 혼자 볼 거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볼 거니까 또. 쓸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.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. 근데 못 쓰는 이유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 욕심을 잠재우기가 정말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글을 내가 잘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,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, 또 내가 찾아놓은 자료를 어떻게든지 써먹고 싶은 욕심, 여러 네.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. 무조건 자주 써라. 자주 쓰면은 이번에 한 번에 내가 다 보여줄 필요 없고 내일 보여주면 되고 모레 보여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욕심 내려놓고 그냥 쓰고 자주 쓰면은 욕심이 줄어든다. 근데 가끔 쓰는 사람들이 욕심을 더 내요. 내가 이거 10년 만에 쓰는 건데. 이번 한 번 기회에 보여줘야지. 내가 이번에 예. 정말 보여줘야 된다. 부담을 더 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그 욕심을 분산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.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욕심이 나면 그 욕심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분량이 넘쳐서 못 넣는다. 그래서 막 보통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쑤셔넣을 욕심을 하는데 네. 저는 그걸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써먹자. 못 쓴 거, 아까운 나중에 거. 써먹자. 예. 그러면 이번에는 그지만 그거 버리는 거 아니고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언젠가 쓸 거니까. 예. 그리고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아는 걸 보여주고 싶어. 그럴 때도 요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. 네. 이건 나중에 보여주자.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저장 창고를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. 왜요? 안 하게 돼요. 그게 그지만 욕심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. 그게 빠졌을 땐 빠진 이유가 있겠네요. 그러면 예. 그거는 쓰레기는 저게 안 돼요.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근데 글쓰기하고 질문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. 그냥 모든 글쓰기는 네.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. 글에 어떤 중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중간 제목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. 책의 목차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독자가 뭘 궁금해하는지, 뭐를 알고 싶어하는지, 뭐를 써줘야 되는지 그 질문을 아는 거예요. 질문. 독자의 질문을 아는 거. 그게 중요하죠. 그러니까 질문부터 제대로 잡아야 그다음에 글이 제대로 써지겠네요. 그렇죠. 사실은 질문을 알면 답은 어떻게든 다 써낼 수 있어요. 뭐 검색하건 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주니까 질문만 찾으면 질문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답은 만들어냅니다. 네. 누구나. 중요한 말씀입니다. 예. 좋은 글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글을 쓸 때 소리 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요?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. 글로 어떤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는
말로 그거를 전했을 때 내용은 네. 똑같더라도 전했을 때 더 상대가 그것에 영향을 더 받아요. 더 반응이 있어요. 네. 말이. 그래서 저는 글을 말같이 쓰면 훨씬 더 낫겠다. 네. 말하듯이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쓰면서도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면서 씁니다. 그래서 구어체로 써요. 네. 구어체로 씁니다. 저는 인공지능이 써준 것도 내 말로 다 바꿔봐요. 네.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. 그래서 그 말하면서 바꿔봐요. 내 말투로. 그게 저는 신입 아나운서 때 제가 했던 그 연습법이 모든 질문을 다 제 말로 바꿨어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야죠. 그리고 저는 쓰고 나서도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. 소리내서 읽어봐서 내 입에 딱딱 붙는지 이게 네. 내 말인지.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예를 들어서 글을 써왔어. 그럼 자기가 썼는데도 실제로 썼는데도 그걸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네. 그건 지금 완전히 그 자기 말과 괴리된 글을 쓰신 거예요. 저는 말이 글 같아지고 글이 말 같아질 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넘어왔어요. 예전에는 말하기랑 글쓰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.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써.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지 않은 게 저는 맞다고 예. 생각하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 내용은 똑같잖아요.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잖아요. 어떤 한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쓴다면 이 글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. 네.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걸로 글도 잘 쓸 수 있어요. 근데 글로는 많이 안 써봤거나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. 글 쓴 것은 반드시 말을 해보고 말한 내용은 반드시 글로 정리해보고 네. 이 말과 글을 넘나드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. 제가 보신 분들은 다 그랬어요.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말을 글로 준비하세요. 글로 다 써보고 그 글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세요. 네.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말로 준비하세요. 말을 충분히 해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. 네, 네. 본인이 아세요. 말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. 그때부터 저보고 받아 쓰라고 하세요. 그전에는 못 받아 쓰게 하세요. 이게 사람마다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. 네. 자기 스타일이. 네. 그렇죠.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뭐 네. 저는 공통적으로는 하여튼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한다. 네. 말한 것은 글로 써보고 글로 쓴 것은 말해본다. 말과 글이 서로 넘나들어야 된다. 예. 예.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. 이런 말씀이신데. 근데 말재주가 있는 거랑 말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. 다르죠. 예. 이제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고, 네. 집터와 같은 거고, 그 위에 짓는 집이 말 잘하냐 못하냐인데, 네.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철저하게 그 내용인데, 말의 내용. 말 재주는 어찌 보면 말의 형식 같은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내용인데 그 내용은 후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네.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그 잘한다의 기준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.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. 우리 흔히 말하고 나면 그 말 괜히 했어. 내가 미쳤어. 내가 왜 그 말 아니면 야 깜빡했다 그 말.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하라 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러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뺄 것도 빠진 것 없이 하는 거.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. 군더더기도 아닙니다. 없고 빠뜨린 것도 없고. 근데 후회 많이 해요. 그래도 후회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후회 없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. 명언입니다.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.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.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. 예? 말 실수하는 거. 그걸로 점수 다 깎아먹고
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. 그쵸.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입을 닫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를 좀 유념하면 좋을지. 예. 김대중 대통령은요. 딱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셨어요. 네. 첫 번째,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? 이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? 네. 두 번째,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? 얻는 게 있는가? 세 번째,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문제인가?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하지 네.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. 네.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.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누구 만나면 되게 부정적이고 막 툴툴거리고 징징대고 막 이런 말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. 기를 뺏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게 그 뒷담화. 그거 결국은 자기한테 이제 비수로 돌아옵니다.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예. 가급적 저 뒷말 안 하려고 그래요. 뒷말. 그리고 남 탓하는 거. 네.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좀 그를 가급적 자제하는 거. 네. 남 탓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거 말. 빼면 할 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침묵해야죠. 네. 첫 책 이후에 12년 동안 15권의 책을 내셨는데 첫 책이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 책 준비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예. 계획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? 지금 이제 독서법에 관한 책을 다음 뭐 여름에나 예. 올 여름에 이렇게 낼 계획입니다. 네. 그래요. 뭐든지 말하기 글쓰기 첫 단계가 독서라고 하셨는데 예, 읽기. 예, 거기서부터 막힌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기다려진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에서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.